네, 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한 우리 멘티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는 5월 달에 많은 어떤 그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4기 온라인 스터디반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5월 8일 날 확정 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되신 분들과 함께 우리 1기, 2기, 3기 멘티반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액임차인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하여튼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토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팟빵의 설춘환 아카데미 또는 유튜브의 설춘환 캠퍼스 이런 사이트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액임차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첫 번째, 반드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이라면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상가라면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못해도 경매 등기되기 하루 전에는 주택이라면 점유와 전입신고는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계속해서 변천돼 왔습니다. 이를테면 2010년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서울의 소액임차인은 7,500만 원일 때 2,500만 원, 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서울의 소액임차인은 9,500만 원일 때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2016년 3월 31일부터 서울은 1억 원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 담보물건 설정일보다 소액임차인이 더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중요한 건 담보물건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려면 담보물건 설정일 당시에 소액임차인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저당권의 우선 면제권 날짜가 있는 거죠?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대로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보다 이를테면 대항력이나 이런 것이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그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우선 변제권인데, 중요한 건 그 담보물건 가령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당시에 나의 보증금액이 소액임차인이어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무슨 말일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서울은 2014년 1월 5일 날 서울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 되면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 2014년도 1월 5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18년도 1월 5일 날 서울에 1억 원의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갖고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서울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현재 2018년도 1억 원을 가지고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얼핏 보면 2016년 3월 31일부터 서울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2014년도 1월 5일 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근저당권보다 내가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당시에 저희가 서울의 소액 임차 보증금인
9,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2014년 1월 5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는 2018년도 이를테면 1월 어느 날 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배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소액 임차인이어서 더 먼저 배당을 받고 싶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으로서 더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에 서울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원이 아니라 9,5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권보다 제가 1억 원을 먼저 가지고 소액 임차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건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압류 이런 것들은 담보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배당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먼저 잠깐 보면 등기부하고 임차인을 여러분 함께 섞어 놓은 거예요. 맨 왼쪽에 기준일 2013년 1월 5일 근저당 2억, 2014년 1월 5일 날 근저당 2억, 2014년 1월 6일 임차인 8,500, 1월 7일 임차인, 1월 8일 임차인, 1월 8일 경매 등기, 1월 9일 임차인. 소액 임차인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지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이라고 가정합니다. 서울이라고 가정하고요. 딱 하나의 전제만 가정하죠. 그게 뭐냐면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의 소액 임차인이 9,500만 원일 때 3,2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2014년 1월 1일, 즉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7,500일 때 2,500만 최우선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 두 가지 조건만 갖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 1억 원으로 증액됐을 때 3,400을 무시하고 서울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9,500일 때 3,200을, 그 전에는 7,500일 때 2,500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013년 1월 5일 근저당 2억, 2014년 1월 5일 날 근저당 2억입니다.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이라고 치면, 만약에 여러분 소액 임차인이 없다. 그럼 배당은 여러분 그 위 두에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내려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밑에 임차인 중에 소액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서요. 중요한 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경매 등기가 여러분 2014년 1월 8일 날 되어 있잖아요. 자, 1월 9일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1월 10일 0시인 거니까 경매 등기 전 대항력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있는 임차인 2014년 1월 8일 임차인,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월 8일 날 점유율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지만 대항력은 1월 9일 0시, 다음날 0시니까. 그래서 경매 등기 위 바로 밑에 있는 임차인 2명은 소액 임차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추리고 필터링하고 그 다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당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낙찰 금액 4억 원일 때 임차인이 모두 배당 요구를 했다. 4억 원을 순서대로 배당하시오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먼저 배당을 해주려고 했더니 먼저 2013년 1월 5일자 근저당권 2억짜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배당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월 6일자 임차인 8,500, 1월 7일자 7,500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우선 변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2013년 1월 5일 근저당 설정됐을 당시에 서울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7,500일 때 2,500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서 1월 6일자는 아직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못 받고 1월 7일자가 먼저 여러분 2,500만 원을 배당을 받는 겁니다. 더 이상 2013년 1월 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2,500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근저당권 2억을 모두 다 배당을 받습니다. 자, 배당을 다 받으면 그 다음 담보물건이 2014년 1월 5일 근저당권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여러분 증액되는 거죠. 9,500일 때 3,200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근저당권이 배당을 받기 전에 1월 6일자 8,500만 원짜리가 3,200을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3,200 배당을 받고요. 이 사람도 아까 2,500까지 받았으니까 3,200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700을 더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1월 5일자, 2014년 1월 5일자 근저당권이 나머지를 배당받는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 직접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A4 용지에다가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찰금액 4억 원일 때 임차인 모두 배당 요구를 했다. 자,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1월 7일자 7,500, 2,500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근저당 2억 받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자 3,200 받고요. 그 다음에 1월 7일자 700 더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두 번째 근저당권이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경매에서도 중요하고 NPL, 부실채권 투자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또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4일 날 세종대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